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퇴근길 영상인데요. 오늘 가면서는 그저께 그 업종 지정 상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업종 지정 상가 중에서 과연 최근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흐름으로는 어떤 상가가 가장 좋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드릴게요. 가장 크게 좋은 부분은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늘 이야기 드렸듯이 이 수요자의 니즈가 아닌 공급자의 니즈에 의해서 면적이 작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면적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호실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호실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수 분양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수 분양자가 많아졌는데 이 수 분양자 중에서도 실수요자보다 임대 투자자들이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임대를 해결해 줘야 하는 매개체, 이 매개체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러니까 그 소형화된 지식산업센터에서 업종 지정을 부동산을 해줬다. 그 부동산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업종 지정 상가 중에서 더 메리트 있고 좋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업종 지정을 잘 안 해주는 형태를 띱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업종 지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이 좀 더디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업종 지정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이 업종 지정을 이제 해주지 않으면 더 많은 호실들이, 더 많은 비슷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상가를 팔 수 있는데, 굳이 업종 지정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좀 더 분양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주는 경우에 있었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은 뭐냐면, 구내식당이 그에게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 구내식당이 지식산업센터 상가 중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지식산업센터의 내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컨디션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큰 기업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전용면적 30평, 40평, 최근에는 뭐 전용면적 1, 20평, 좀 넓게 쓰면 한 5, 60평, 이 정도 업체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사업체를 법인이든 개인이든 꾸려가는 회사라면 사실상 그렇게 매출이 그렇게 탁월하게 높고 굉장히 직원 복지를 탁월하게 잘해주는 그런 회사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이렇게 연봉 수준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이 높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음식점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좀 더 좋은 걸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이 근로자들이 사실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심밥 먹는 것 자체를 최근 수준으로 봤을 때 뭐 8,000원, 9,000원짜리 점심밥을 그냥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직장인들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을, 이런 형태의 기업체를 띄고 있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구내식당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안에 구내식당이 일정 부분의 볼륨만 올라간다고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요. 사실은 상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상가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종 지정된 구내식당입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요. 이 구내식당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초기 들어오는 이제 이 구내식당을 들어오는 사람들조차도 초기 비용이 높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 설비도 해야 되고요, 주방 설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비 그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임차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임차인이 바뀌지 않는 이런 굉장히 좋은 부동산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또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매매도 쉽게 잘 되고 또 가치도 붙고 이런 형태로 거의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이 구내식당을 넣지를 않게 되면 다른 상가들이 이렇게 식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최근 사례에서는 그 얼른 구내식당을 이렇게 업종 지정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상가 자체도 지식산업센터 안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업종 지정을 해서 커피숍, 편의점, 부동산, 구내식당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업종 지정을 해서 가장 먼저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업종 지정으로 인해서 나머지 상가들이 발목이 잡히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업종 지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업종 지정을 해준다, 이 업종 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조금은 눈여겨서 지식산업센터의 그 상가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업종 지정 상가가 사실은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건물의 볼륨입니다. 볼륨.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10,000평이 소형 지식산업센터고 15,000평 정도가 한 중형, 15,000평에서 한 20,000평 정도가 중형, 그 다음에 20,000평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 거의 대형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20,000평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볼륨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에서 만약에 어느 한 업종을 업종 지정으로 분양을 해준다, 이거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바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볼륨이면 어떤 업종이든지 한계라고 하는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좋은 부동산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근처에서 혹시 나온다고 하면 눈여겨보시고 자금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투자해 보실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종지정 상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사고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라 자체가 어수선하고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렇게 소규모 기업체들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이상. 근데 좀 각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 위생을 좀 더 조심하시고요. 어디 다니실 때 항상 이렇게 조심하셔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확진자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흉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이렇게 더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이렇게 위생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